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성 사망이란 임신 출산 또는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임산부가 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의 모성 사망비는 점차 낮아져 7.8까지 기록했지만 지금은 임신 중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는 고위험 산모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크게 늘어난 1995년 140명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인 출생 10만 명당 24명 수준을 2015년까지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모성 사망비가 높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기준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14년 29.0세로 2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출산율은 농촌 여성이 도시 여성보다 그리고 저학력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중 8회의 검진을 권고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검진 횟수는 4회입니다. 또 가장 민감한 시기인 임신 초기부터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지표를 통한 북한 임산부의 건강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2017년 북한에서 2년간 정상 출산한 여성의 임신 중 산정검진 비율은 4회 이상이 93.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가 산정검진 내용으로 권고하는 혈압 측정, 소변검사, 혈액검사와 신장 체중 측정 등을 모두 받은 비율은 87.8%였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출생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 동안 적어도 2회 파상풍 접종이 필요한데 북한 산모들의 파상풍 2회 접종 비율은 80.3%였습니다. (2017년) 다중지표 군집 조사 대상 여성의 분만 장소는 의료시설이 92.2%이며 7.8%만이 가정에서 분만했습니다. 그러나 도농 간 격차가 있어 가정 분만율이 도시 지역은 4.6%에 불과했으나 농촌 지역은 12.7%였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이라도 분만 개조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6.6%만이 친척 및 친구였습니다. 제왕절개 분만 비율은 12.9%로 99.5%가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가정에서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 중에서는 93.4%가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시설 또는 가정에서 정상 출산한 산모의 출산 2일 이내 산후 건강검진 비율은 98.4%였습니다. 그리고 출생아의 건강검진 비율은 의료시설이나 가정에서 제공되는 신생아 건강검진과 산후관리 방문을 포함할 때 98.6%였습니다. 이처럼 산정관리,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만, 산후관리까지 모성건강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북한은 왜 여전히 높은 모성사망비를 보이고 있을까요? 우선 모성사망을 3딜레이 모델에 의거해 사정한 결과 북한은 가정에서 건강위험징후에 대한 인지의 지연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시설에서의 적절한 치료의 지연이었습니다. 이는 곧 양질의 의료서비스 미흡이 근본적인 문제여서 임산부와 그 가족이 고위험 요인이나 합병증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어도 열악한 의료서비스 때문에 의료시설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된 사망 원인이 산후출혈이라는 점에서는 분만 과정에서의 처치 및 상과 응급 이송 체계의 문제와 함께 안전한 혈액관리 미흡, 기초의약품의 부족 등 주상기 의료의 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원인에 의한 사망이 14%에 이르는 것은 식량난으로 국가 식량 배급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임신 중 영양결핍과
면역력 저하로 인해 결핵 등 비상과적 질환이 악화되어 초래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산에 의한 사망이 12%라는 점에서는 감염 관리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피임 수요자는 미충족 수요자를 포함할 때 15에서 49세 기혼 여성의 76.9%로 4명 중 3명이어서 원치 않는 임신의 방지를 위한 피임 도구 확대 보급 및 안전한 피임 실천 교육과 함께 안전한 유산 처치 및 의료 서비스의 강화 등 다양한 생식 건강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사망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사망으로 한 국가의 사회 수준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남한의 신생아 사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5명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신생아 사망률은 어떨까요?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017년 출생 1,000명당 12명으로 계속 감소해왔지만 유엔의 북한에 대한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 수치인 2015년 8명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출생 1,000명당 12명의 영아 사망 중에서 9명이 신생아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의 건강 상태는 저체중아 또는 미숙아 출생과 직결되고 열악한 신생아 집중치료 수준과 관련성이 깊습니다. 2017년 조사 직전 2년 동안 정상 출산 출생아 중 2,500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은 3.1%였습니다. 도시 지역이 2.0%인 반면 농촌 지역은 4.9%로 파악되어 모성 건강 및 영양 상태의 도농 간 격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15명으로 새천년 개발 목표의 달성 수치인 2015년 14명에 거의 도달한 수준입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원인은 모성 및 신생아의 건강장애가 32.8%를 차지하여 신생아기에 사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 감염 및 결핵 19.7%, 비감염성 질환 19.0%, 기타 감염 4.4%, 장내 감염 4.0%였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이 1.5%이며 후천 면역결핍 증후군 또는 성맥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1.4%라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에게 취약한 질병은 폐렴 및 설사증인데 북한은 2017년 5세 미만 아동 사망 중 4%가 설사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017년 조사 직전 2주간 5세 미만 아동의 설사 경험은 11.4%였고 설사 때문에 조언이나 치료를 찾았던 비율은 79.6%였습니다. 식수의 오염은 설사증과 직결되는데 2017년 23.5% 가구의 식수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도시에 비해 농촌의 오염 가구가 5배에 이르렀고 저소득층 가구의 오염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북한도 설사증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1차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식수와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보건지표를 비교 대상들과 함께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만성 영양실조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상태로 저신장이라고도 합니다. 북한 용어로는 작은 키 영양실조인데 이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영양실조의 결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북한 영유아의 만성 영양실조율은 크게 감소하여 2017년에 19.1%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과 비슷하나 여전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WHO 공중보건 5단계 중 중간 수준의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급성 영양실조란 키에 비해 너무 마른, 즉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상태를 뜻하며 북한 용어로는 쇠약 영양실조라고 하는데 영유아 급성 영양실조는 심각한 식량 부족 또는 질병으로부터 유발되어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북한 영유아의 급성 영양실조율은 2017년에 2.5%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이나 저소득 국가 평균과 비교해 매우 양호하며 낮은 수준의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저체중은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상태로 급성과 만성 영양실조의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복합적인 영양실조의 형태입니다. 북한 용어로는 저체중 영양실조인데 2017년 북한의 영유아 저체중률 수치는 9.3%로 저소득 국가 평균 및 세계 평균보다 낮으며 낮은 수준의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과체중은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때 비롯되는 영양 불량의 형태로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과체중률은 2009년 0%였던 것이 2017년 2.3%로 증가했지만 남한의 3분의 1, 세계 평균의 2분의 1 미만이며 매우 낮은 수준의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영유아의 빈혈 유병률은 헤모글로빈 농도가 11g/dL 미만인 6에서 59개월 영유아의 비율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빈혈 유병률은 2009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어 2016년 자료에서는 31.3%로 나타납니다. 이는 세계 평균 및 저소득 국가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남한의 약 2.5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완전 모유 수유율은 6개월 미만 영아 중 모유만을 섭취하는 영아의 비율인데 모유에는 생후 6개월 동안 신생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북한의 완전 모유 수유율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71.4%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양호한 수준으로 세계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유아의 영양실조 관련 신체 계측 지표는 꾸준히 개선된 반면 5세 미만 영유아의 빈혈 유병률은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최소 적정 섭취를 하는 6에서 23개월 영유아의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WFP는 매년 에너지 섭취 부족 인구 비율에 따라 색을 달리하여 국가별 영양 상태를 보여주는 기하 지도를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북한은 WFP의 2019년 기하 지도에 표시된 6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여 붉은색으로 표시된 12개 국가 중 하나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북한의 에너지 섭취 부족 인구 비율은 2007에서 2009년에 40%를 넘어 2016에서 2018년 47.8%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약 5배, 저소득 국가 평균의 약 1.7배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채소 적정 섭취율은 2017년에 28.6%로 보고되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이나 지역별 평균 수치 등이 없어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북한 영유아의 3분의 2 이상이 적절한 시기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가임기 여성 단백질 에너지 영양 실조율은 2002년 32.0%에서 2012년에는 23.2%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북한 가임기 여성이 단백질 에너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2010년 남한의 수치와 비교해 북한 가임기 여성의 단백질 에너지 영양실조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북한의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은 1990년 39.2%에서 2010년 29.6%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에 32.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저소득 국가 평균보다 낮고 세계 평균과 비슷하지만 남한보다는 높으며 중등도의 공중보건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북한의 식품 섭취 불량 가구 비율은 2012년에 2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46%에 달하였습니다. 식품 섭취 불량 가구 비율은 식이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식품 섭취 빈도와 식품군별 상대적 영양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 점수인 식품 섭취 점수에 따라 불량으로 판정된 가구의 비율입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과거에 비해 꾸준히 향상되었지만 자연재해, 제한된 경작지, 토양의 낮은 질, 농자재 및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하여 북한의 식량 수급은 늘 부족한 편인데 특히 2018-19년도 북한의 국내 생산량은 417만 톤으로 지난 10년 동안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량은 576만 톤으로 계획되어 있는 수입량과 약속된 지원량을 제외하더라도 순부족량이 136만 톤에 달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북한의 식량 상황은 인도적 지원에 의한 영양 상태 개선의 한계를 넘어선 북한 식량 안보의 위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식량 부족 현상은 도시와 비도시 간의 영양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별로도 영양실조 상태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성 영양실조율은 양강도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함경북도, 자강도, 강원도였습니다. 반면 평양은 양강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북한에서 가장 낮았고 급성 영양실조율도 양강도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평양의 경우 1.4%였습니다. 또한 영양 불균형의 문제는 계층 간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